본격 뚜루빵 방송 케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짝 저희 텐션이 떨어져 보이죠? 저희 굉장히 더워요 지금. 강남 모 근처에 저희 황변님의 사무실인데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만큼 이 공기 순환 시스템도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에어컨비 아껴서 건물 샀다는 그 공식적인 거죠? 그렇죠. 이제 잠깐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관계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코로나19와 내가 근로자로서 이제 사업장에서 일을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뭐 휴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병가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좀 쉬면서 그러니까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지 아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그것보다 더 민감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19와 해고 문제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해요. 최근에 좀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 이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실업급여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문의를 해주세요. 매변님도 이제 현장에 계시면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때가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는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많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 미래 선배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가 유급도 나오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그만두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대학생들도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정보를 정말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뭐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지 내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진짜 잘 알고 계세요. 인터넷에 그런 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좀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게 저희 이제 법의 기준에 사원이, 그러니까 회사에 뭐 직원이 5명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거의 기준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네. 5인 미만 사업장. 네. 근데 이제 보통 아르바이트 하시는 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좀 식당, 대규모 식당 아닌데 좀 작은 곳이 많으니까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일하는 곳이 주로 봤을 때 직원이 뭐 5명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사장님이 갑자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다고 해서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부 법률의 전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부당해고를 다툴 때 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을 적용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해고 부분은 사실 다투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이 법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균형이 맞다고도 볼 수 있는 게 해고 예고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해고 예고요? 그죠? 해고를 예고하는 건가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해고 예고. 아시는 분 아무나 답변 해주시죠. 해고를 당해본 적이 아직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약간 그냥 통상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릴 때도 너 한 달 있다 그만둬. 뭐라고 사장님? 그리고 내가 그만둘 때도 저 한 달 있다 그만둘게요. 약간 이게 약간 통례처럼. 그죠. 네. 저도 궁금한 게 그 아까 해고를 말씀하신 그 한 달이라는 게 약간 그냥 그러니까 통상적인 건지 뭐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법률에 30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30일이라고. 그래서 그 30일 동안 되게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죠. 인수인계라는 불편한 동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너 즉시 그만둬라고 사장님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셨다면 30일분 이제 통상임금 또는 이제 평균임금 둘 중에 골라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오지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월급은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은 한 달치를 주셔야 돼요. 지금 좀 전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말씀하셨는데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가 쉽고요. 그 외에 내가 실제로 받는 전체 금액은 평균임금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금액이 뭐 차이는 날 수 있는데 대체로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에 한 달치 주는 거고, 그죠. 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직전 3달의 평균임금 같은 걸로.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저희가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급한다고 보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 전체 퇴직일 이전 기준으로 90일을 이제 평균을 내서 한 달치 1년에 한 달치 급여 정도는 그럼 내가 11달을 일했어요. 네. 근데 너 내일 그만둬. 최근에 뭐 네. 퇴직 관련 문제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11달을 일해서 한 달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너 내일 그만둬 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어. 그 법률에 정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고 근데 원래 한 달 후에 잘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한 달 후요? 그거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즉시 그만둬 하고서 그냥 30일치 월급을 통화임금 받았으면 주셨으면은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1년 네.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 아닌가요? 문제가 없다는 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거 그죠? 아닌가요? 퇴직금은 안 줘도 되는 거죠. 사측이셔서 퇴직금은 문제가 안 줘도 없으면은 내가 유리한 거. 잠깐 표정 안 좋아지고 네. 계세요. 오늘 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만약에 뭐 이 사업장의 규모가 5명이 넘는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하는지를 다투고 또 이 다투는 기간 동안 본인이 이 다툼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받으시면 네. 뭐 그 기간 동안의 급여랑 뭐 당연히 일한 것을 평가되니까 뭐 퇴직금도 수령하실 수 있고 연차 휴가 보상 수당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인 생각보다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거고 그죠.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야 해고에 요건을 거친 이유가 있어야 이제 정당한 해고가 된다. 이게 보통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1년, 2년 이 기간에 걸려서 다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1년 되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직전에 자르는 사람도 네. 많고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2년 직전에 자르는 경우도 많고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워낙 아직 곱게 잘하셔가지고 해골 당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하는 5명 뭐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잠시 동안 이제 수습 기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뭐 수습 기간 뭐 열흘이다 했는데 열흘 있다가 내가 너를 수습 평가했는데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둬 이러면 이건 또 부당해고가 아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그 기간 동안 일단 우선 평가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수습기간이 도과된 다음에 이제 와서 열흘 동안 수습기간이야 이랬는데 한 달 일한 다음에 너는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수습기간 평가했더니 너는 뭐 그만 일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건 또 부당해거든. 그럼 이거 좀 잘 정리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수습기간이거나 내지는 4인 이하, 그러니까 5인 미만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해고에 꼭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부랑 상관없이 네. 사업주가 이분을 내가 쓸 수가 없겠네 하면 해고할 수 있는 대신에 해고 예고 수당이나 이런 절차들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그거는 네.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면 이제 수습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 좀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평가가 끝나고 그만두라고 할 때는 해고 예고 수당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수습기간 때는요. 다르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네. 이게 본인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못 받는 실업급여를 못 경우죠.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는 권고사직 처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게 권고사직. 네. 네네. 왜 그렇게 곤란한 부분을 잘 풀어가지십니까? 그러면 실업급여는 못 받겠네요 그런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받을 수 있는 회사 나가- 들어가. 근데 이제 내가 의원 면직이라고 해서 내가 권고사직. 원해서 그만둔다라고 하면 못 받으시는 거고 근데 대신에 이 의원 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뭐 회사가 정말 경영이 어렵고 그 몇 가지 사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게 뭐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얼마 이상 떨어지면 뭐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회사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다. 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망하기 직전이다 이러면은 뭐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 네, 그죠. 뭐 회사가 정말로 뭐 다른 기준이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최저임금 같은 거 노동청에 가서 신청하실 때도 회사가 이제 도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법인 청산을 하거나 도산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그 근로감독관이 가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회사가 정말 망하기 직전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최저임금 받으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진 게 좀 이렇게 정당한 해고 사유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인가요, 좀?
간단하게.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는 경영상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대형 항공사에서도 지금 이제 유급휴직이 일부 통상임금 일부 보전하면 취업수당 주면서 하는 게 뭐 사전에 통지하고 뭐 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전격적으로 몇 명 감원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름을 들으면 아는 회사들은 명예퇴직 신청도 받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일부 보고 받는 뭐 유급 휴직도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사장님 전격적으로 우리는 지금 매출이 떨어져서 내일부터 뭐 전 직원 중에 30% 줄이겠다 이런 거는 요건이 안 되는 네, 그죠. 약간 이때다 싶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뭐 전격적인 결정 이런 걸로는 진행이 될 수가 없다. 아주 긴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이제 본인이 근데 그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뭐 어떤 사실 확인서라든지 이렇게 문서에 사인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포함돼. 그럼 이제 그런 문서에 사인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인 함부로 하지 마. 뭐 회사에서 사인하라고 할 때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실제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원에 가서 맞아요. 이 문서 서명한 문서가 효력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인해. 이게 저희가 꽤 길게 녹화를 했는데 이 마지막 것만 잘 사실 편집돼서 나가면은 굉장히 유용한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원하시면 저희 모자이크 처리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부 좀 마쳐볼까 하고요. 다음엔 저희가 좀 다뤄보지 못했던 주제들 그리고 약간 산업재해 관련된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아까 황변님이 물어보지 못했던 거 함께 좀 더 물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위원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